호텔 관련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호텔 컨버넌스 마케팅 활동이 재방문 일을 진행과 고객만족의 내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5장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선언의 연구 배경의 목적입니다. 연구 배경 목적. 코로나19의 증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고 미국 연준의 고민이 된 것들도 세계 경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접해 있고 저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관광 서비스 산업은 온라인 시장의 확산에 따라 무한 경쟁 환경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서비스 산업 중에 호텔은 기존의 대호텔들이 글로벌화, 그다음에 저가 브랜드 호텔이 등장, 그다음에 기존 모텔들이었던 고급화 등을 통해서 매우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컨버넌스를 기존의 기업은 컨버넌스를 새로운 전략으로 갖추면서 이러한 컨버넌스를 기업의 재창출 기회로 삼으면서 기업의 우선으로 등장한 게 컨버넌스 마케팅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컨버넌스 마케팅 프로그램을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호텔의 컨버넌스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객 만족과 재방문율의 영향 관계와 고객 만족의 매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호텔의 경쟁 우위를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사점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이고요. 컨버넌스 마케팅에 대한 개념입니다. 포괄적 의미는 기존 산업이었던 기술 네트워크가 4차 산업혁명 이후 IT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후분이 모집을 시면서 일간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와 융합 상품을 컨버넌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의미에서는 컨버넌스라는 의미 자체가 이동 산업 간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새로운 것을 재창출해서 두 가지 잘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나 포괄적 의미, 최근의 어떤 의미를 토대로 해서 기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롭게 재편하여 이동 산업 간 포괄적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여기 선행 연구자를 보시면 다 연구 주제에 맞게끔 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어떤 호텔에 대한 컨버넌스 마케팅이다 보니까 비용 부분, 그다음에 유의성, 감각성, 모합성을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지각된 비용은 호텔이 제공하는 컨버넌스 마케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의성은 과거 어떤 놀이와 일에 분리했던 한에서 놀이와 일을 하나에 융합하여 소비자를 그 놀이에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감각성은 단순한 방법으로 고객의 감성을 파고들어 무의식적으로 소비자가 따라오게 함으로써 고객이 호텔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융합성은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기존의 분위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컨버넌스 사례를 잘 모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 NFL이라고 미국 미식 축구 리그하고 메리어트 호텔하고 제휴를 해서 호텔은 이제 호텔을 찾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호텔을 찾는 고객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입장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기존적인 경제적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출액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NFL 시청자 중에 20%가 다음에 여행 같은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보다 스타드 호텔 리조트의 어떤 컨버넌스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타우드라는 호텔이 메리어트 호텔의 산 호텔이에요. 특급 호텔 바로 밑에 차이 브랜드인데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매출 상승과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고, 스타우드 호텔에 대해서 고객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연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 호텔에서 제주 현지 농장과의 어떤 지역민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 현지 농장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할인권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현지 관광을 오신 분한테, 농장 체험을 하신 분한테 롯데호텔 이용할 경우에 할인이 되는 어떤 서비스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매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워커힐 호텔하고 우리 방송 아나운서가 있는데, 호텔의 어떤 문화를 제공하는 시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세이, 소설 이런 거를 방송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시장경 그 제품, 에코백 이런 증정 이런 걸 통해서 워커힐 호텔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부산에서도 제가 찾아봤는데,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는 큰 커머스 마케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고, 기존에 있던 선행하고 있는 호텔들이 따라가는 관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고객만족. 고객만족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 불일치 관점, 정서적 발효 관점, 제품 성과의 관점, 공정성의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이런 그 고객만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본 연구의 학문적 고객만족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서비스나 제품의 구매 선택에 대한 개인 기대치에 따른 선택 후의 평가적 판단으로 마케팅 계획과 전략의 성공을 측정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국에 기대 불일치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재방문율입니다. 재방문율은 소비자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나 제품을 반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국에는 그 소비자가 어떤 실제 행동을 옮겨줄 수 있는 어떤 의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우리가 그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또 종목 요소로 많이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재방문 고객만족이 표기 잘못 들어가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방문의 어떤 학문적 정의를 현재의 서비스를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으로 기업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기업의 이윤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시키는 핵심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설계입니다. 연구 설계, 연구 모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버전스 마케팅을 독립변수, 하위 변수의 지각된 비용, 무리성, 감각성, 융합, 기성,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고객만족, 종족 변수의 재방문율을 선정하였고, 가설은 크게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가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하위 가설에 따른 하위 가설이 좀 질문 관계상 다 표기를 하셔서 4가설만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조작 정의입니다. 크게 아까 말한 컨버전스 마케팅은 총 12문항으로 구성합니다. 지각된 비용, 유의성, 각각 3문항씩 하였고, 고객만족은 4문항, 재방문 의도는 4문항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에 소재한 4상급 이상 호텔, 제주도 호텔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등급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컨버전스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호텔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관계로 4성급 이상이라고 좀 국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은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 방식은 대면 조사를 시켰고, 설문지에서는 총 367부, 그 다음에 유효 표본은 353부로 최종 설문 유효 표본을 구성하였습니다. 실증 분석은 SPSS하고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해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부스트래핑을 위해서 위성 검증을 위해서 저걸 같이 진행하고, 사실은 이 논문은 제가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지 않을지 모르는데 오신 분들이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석 방법입니다.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매개효과를 같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 분석, 신뢰도 타당 분석, 다중 공정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주로 하는 게 구조 방정식이 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 회귀 분석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중 회귀 분석, 단일 회귀 분석, 매개효과 분석 있고,
외경과 유선 검증은 부스트래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 통계 분석 결과입니다. 인구 통계 분석 결과를 보시면 주로 컨퍼런스 마케팅을 하시는 대상이 뭐 남녀 성별 비율도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설문 대상 참여자가 있고 연령대가 주로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시는 그 시기고 가족들과 좀 구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컨퍼런스 마케팅이라는 그런 활동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고 개인이 참여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혼인 여부는 기혼이 훨씬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교육지원 자체가 거의 다 대졸이다 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인구통계적 분석의 어떤 결과가 가지는 제 나름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호텔 커뮤니티 마케팅을 시행하고 난 호텔들은 결국 30, 40대, 50대 어떤 가족 단위를 타겟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판사적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성은 모두 0.5 이상으로 나왔고요. 용역이라고 보시면 0.5 이상으로 나왔고 신뢰도 값은 0.89에서 0.927로 나와서 0.6 이상, 0.7 이상으로 나와서 그런 말까지 굉장히 신뢰도 높다라고 총 추출된 요인은 그래서 같이 6개가 추출되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분석 값은 모두 상관계수값이 0.7을 넘지 않아 나중 공선에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모두 정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이 먼저 하셨는데 혹시 다음에 발표하실 때도 이 상관계 분석에서 결과치를 해석했을 때 정의 영향관계인지 부의 영향관계인지 조금 설명. 이 부의 영향관계라는 반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심사 과정에서 다음에 하실 때 교수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면 그렇게 나와야죠. 네. 이게 상관관계 분석이 그 다음 분석을 상당한 예측이거든요. 네. 예전 논문을 한 번씩 보시면 상관관계 분석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뭐 회계 분석이나 부정관계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저 과거에 논문 찾다 보니까 상관관계 분석이 가지고 가설 검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 표는 우리 가설을 제가 검증하기 위한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컨퍼런스 마케팅 활동과 고객만족의 영향관계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력은 수준의 RSK 값이 0.79, 모형의 설명력은 76%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시기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기 위한 F급 값은 179.54로 유수점 용역일에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는지 답이 왔을까?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같은 자리에서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저를 왜 보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답이 왔을 값은 보통 0에서 4 사이의 건데 값이 1.983으로 나와서 2에 가깝습니다. 0에서 4에 가까우면 잔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한계인 TOL 값은 모두 0.1 이상으로 나왔고 VIP 값, 분산 팽창 값은 기준치인 10보다 낮게 나와서 자료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되어 회계 분석명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치를 보시면 대부분 지각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각된 비율과 용합성이 가장 높게 나왔고 가산은 다 채택되는 상황이에요. 예. 고객만족이 결국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돈과 그다음에 융합성, 과연 진짜 컨버전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격을 나타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의 어떤 나름의 좋은 결과치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과 재방문 관계는
고객이 만족하는 제공을 할 것이라는 우리가 가장 당연한 결과치를 도출시켜줬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이 아닌 이제 재방문 누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봤을 때도 가장 높게 나온 수치가 지각된 중에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융합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큰 근소한 차지만 어쨌든 순위는 크게 받지 않아서 이것도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마케팅의 성격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거기 흥미를 가지고 또 계속적인 지속적인 방문을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개효과 분석입니다. 매개효과 분석인데, 매개효과 분석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거의 조정효과하고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3단계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지각된 비용과 고객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독립적으로 고객을 투입을 했을 때 지각된 비용이 재방문 의도에 유리한 영향을 가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도도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간접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같이 가지고 부분 매개 효과가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각된 비용이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 유리하지 않게 나왔고, 매개는 지금 고객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만 유리하게 나왔다면 이것도 완전 매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 매개 효과가 있어서 고객 만족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중요도는 선행 어떤 변수가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같은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매개 효과는 일단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부스트래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스트래핑은 신뢰도가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기 맨 끝에 보시면 95% 신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LLC와 ULC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저거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요즘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3 여기 0.96이니까 0을 포함하지 않죠? 네. 그죠? 중간에 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이렇게 가지고 양과 음이 아니고 같은 마이너스 값이든 같은 플러스 값이든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개 효과는 다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연구소에서 이렇게 부채를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 부동산 학위 논문할 때 매개 효과를 A호수에서 결국에 해석은 똑같이 하는데 프로그램마다 방법이 달라요. 자, 연구 결과의 의미입니다. 호텔 컨버런스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유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호텔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객의 어떤 긍정적 풍도 유발을 위한 컨버런스 마케팅 홍보의 다양성과 재방문을 선행되어지는 고객의 불만 요인을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 나름의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컨버런스 마케팅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시킬 수 있는 컨버런스 마케팅 활동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있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부산에 있는 호텔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어떤 다른 성격의 그런 컨버런스 마케팅 활동이 조금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라서 제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매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원래 매개 효과는 그 매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조절 효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시사점은 제 나름의 어떤 서비스 업종으로 범위를 확장하려고 여행이나 휴가 중에 많이 접할 수 있는 호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호텔 이용이 많아지라고 과거에 비해서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상황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컨버런스 마케팅 활동에서 내부 직원이 지각이 아닌, 보통 컨버런스 마케팅 선행 연구들을 보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게 자기들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뭐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실제 호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실무적 기여를 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텔의 컨텐츠 마케팅 활동의 정리시 이종 산업과는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융합이나 전류가 아닌 고객의 반응과 니즈를 주시하여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하고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의 지속적인 재방문과 긍정적 추천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어떤 컨텐츠 마케팅 상품과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좀 활동이 활발해져야 되지 않냐는 게 제 나름의 결론이라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